홍준표 대표가 복당하는 바른정당 의원 입당식에 늦게 참석하면서 복당파 길들이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으신 대로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 원장님,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도 많지만 자료 제출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야죠. 예. 과거에도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료 제출 부실하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70% 이상 80%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좀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이런 상황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청문회가 부결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좀 통과를 돼야 그나마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고 뭔가 이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 여기서 혹시라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할 경우는 또다시 사람을 골라야 되고 또다시 청문을 해야 되는 이 너무나 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좀 부담스럽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1차 이 청문회에서 좀 통과되고 임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생중계로 조금 전에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송금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청문회장에 나오는 사람이 해명을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식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그냥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마치 이미 본인이 장관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어떡하느냐. 야당의 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야당이 화를 내고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나름대로 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종학 후보자인 경우는 자료 제출을 몇 %를 뭐 요구한 걸 제출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홍종학 후보자 핵심 쟁점이 뭐냐 하면 과다한 부의 대물림이고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뭐 쪼개기 증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 의혹을 푸는 굉장히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엄마와 그 딸의 2억 2천만 원의 채무 계약서, 그다음에 그게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건지, 그리고 그게 채무 계약서가 과연 그 과거에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요즘에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장에서 제대로 돈이 나와서 해서 통장 거래 내역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딸이 이제 국제중에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서류, 이런 것들은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이 그런 제출을 요구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어떻든 이 지금 여권에서는 오늘이 아마 취임 6개월 아닙니까? 5월 10일 취임, 5월 9일 장미 대선으로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오늘 11월 10일인데 취임 6개월이 됐는데도 좀 임명되지 않은 장관이 한 사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권은 이번 기회에 꼭 통과를 시켜가지고 또 세 번째 한 분야에서 박성진 후보자 그전에 사퇴했는데 세 번째 다시 이렇게 지명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고,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본인이 이렇게 뭐 주장해등하고 너무나 다른 이런 행동이니 그러니까 이번에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총장님께서 좀 청와대로선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분위기로 본다면,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청와대에서 한번 강행할 의지가 있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이미 내부적으로 청와대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 박성진 후보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29번째로 이제 내정을 했던 후보가 또 도중에 중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것을 고르기도 힘들고 너무나 많은 또 부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만에 하나 또 다른 사람을 또 후보자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안전하게 통과될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통과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청와대 아마 기류가 좀 그렇게 형성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상황을 저희가 좀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 바른정당 8명의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복당식, 그러니까 입당식을 하는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집중을 하고, 근데 김무성 의원은 아주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뭐 짧게 한마디 했는데 표정도 조금은 좀 상기돼 있는 듯한, 격앙돼 있는 듯한, 그런데도 굳어 있는 홍 대표가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들을 예. 일단 어떻게 본인과 당이 바라보고 있느냐. 과연 귀한 이제 당의 의석을 늘려주고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는 귀한 손님으로 봐야 되느냐. 귀한 이제 그리고 소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온 탕화로 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떻든 홍준표 대표가 어저께 한 거는 상당히 따뜻하게 환대는 안 했어요. 뭐 이렇게 어제 꽃다발하고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예. 그다음에 15분 늦게 온 것도 특이하고, 또 와서 김무성 대표가 앉은 자리 보면서 그거 원래 내 자리인데 이렇게 왜 바꿔 하고, 앉았냐고. 그다음 밤에 그 하는 환영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예. 상당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좀 쿨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섭섭하게 대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제가 홍준표 대표를 취재해본 경험으로 보면 예. 홍준표 대표가 이거 내 자리인데 하는 거는 여기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 분위기를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예. 약간 농담을 섞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속에는 홍준표 대표는 근데 농담 속에 반드시 의도와 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앞으로의 이 당내의 주도권을 본인이 계속 잡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고, 이제 그동안은 당이 한 지붕 두 가족 한 가족 반 내지 두 가족이었다가 이제 예. 세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소위 친홍과. 근데 김무성 대표를 함께 이번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미 또 복당한 사람들도 또 13명이 더 있죠. 친김무성 의원이 또 있거든요. 예. 친김무성, 그다음 친김, 그다음에 친박,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이 이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서도 결국엔 내가 이 당의 대표로서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화면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예. 정말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8명의 재입당한 의원들을 보면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들어온 당당한 그런 용사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들어온 투항군 같은 느낌이 들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입구에 들어오는 포옹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들이 보면 마치 점령군 사령관 같은 느낌을 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에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다 계속 사정사정했지 않습니까? 좀 들어와라, 통합을 위해서 좀 와달라라고 사정사정했는데 그게 진짜로 아쉬워서 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일종의 구밀복검이라고 봅니다. 예. 입으로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일단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너희들은 들어왔으니까 내 휘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일종의 적절한 군기잡기 예. 이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복당 의원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서운한 것도 뭔가 관련돼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바로 그런 점도 이제 더 이상 복당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게 진짜 계속 앞으로 안 받을지, 야 오려면 이번 기회에 와야지, 미적미적 거기서 이제 바른정당에서 남았다가 나중에 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예.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경고로 봐야 되는지는, 이게 정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말이라는 게 복선을 깔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오겠다는 사람 굳이 있는데 또 막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굳이 매달리지는 않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굳이 매달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금 현재 며칠 있다 전당대까지 치르고 복당하는 주호영 예. 대표 권한대회까지 합치면은 116석이 되는데, 지금 현재 122석이 돼야 제1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1당이 되겠다는 걸 과연 그런 포기하겠다는 건지, 지금 민주당은 121석인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1당이 되느냐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복당 의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친홍 세력이 아니라 친김무성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까지만은 그런 군기 잡고 길들이기 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계속 잡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런 측면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국당이 이번 복당으로 인해서 과연 양 측면이 있는데 이번은 보수 소통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통합을 넘어서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 될지 그게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악좀 한지붕 세 가족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당내 소위 분란의 소지가로 갈지 예. 그 두 갈래의 길이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세력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 비주류의 다른 분명한 계파의 어떤 수장은 없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전에 민주당이 항상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분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집권당이 보수 집권당은 과거에 집권당일 때 보면 친이계 친박계로 항상 나눠져 있어가지고 항상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그 당내 동력을 떨어뜨리는 걸로 작용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 복당을 해도 꼭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목표는요. 자유한국당의 몸집 분리기 의석을 확대가 아니라 예. 저는 바른정당을 어떤 와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8명이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바른정당은 사실상 와해됐죠. 깨졌다, 와해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전에 뭐 107석이나 지금 8개 늘어선이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큰 어떤 이 득의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교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재입당할 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수모 비슷한 걸 겪으면서 예. 뭔가 힘들어간 표정이 예, 거의 느껴졌습니다. 역력했습니다. 명과 별을 텐데 지금 115명 자유한국당 내에서 요번에 들어간 8명 플러스해서 한 20명 정도가 친김무성계로 지금 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20여 명 많지는 않지만은 예. 상당히 좀 백전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무성 입장에서는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뭔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좀 상당히 갖고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결국 요번에 재입당식이 앞으로 김무성 사단과 홍준표 사단의 어떤 갈등, 파워게임의 예. 한 단면을 좀 보여준 것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 김무성계, 뭐 홍준표계 저희가 계파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예. 친박계가 아직 한국당에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찾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이후에 출당 조치 이후에 처음 이제 대구를 찾는데 대구에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대구에 일단 가는 이유는 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예.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 동정심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출당이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지금 아직도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좀 달래는 측면에서 거기 가서 달래고 또 민심을 껴안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가는 거로 봐야 되는데 가게 되면 거기에 실제로 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유권자들 당원들 내에서는 두 갈래 반응이 나오겠죠. 홍준표 대표가 왔으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노력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친박계 핵심 당원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런 유권자들 이런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한테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 문제가 이 당에 그리고 본인에게 득이 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지적하셨지만 대구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 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과감하게 출당식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구 경북에서 밑바닥 민심을 보면요. 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를테면 김부겸이 대구 지사로 갈 경우에
혹은 대구시장으로 출마할 예. 경우에 우리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입장에서 과거의 어떤 구박들,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후광을 입어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대구 경북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을 과감하게 밀어뜨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에 지금 새롭게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뭐 가서 야의도 받고 태극기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어떤 비판도 받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랑거철의 심정으로 예. 아마 대구 경북으로 진격한다. 아마 이런 분위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